네, 지금부터는 총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또 다음 주에 저희가 뵙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뉴스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비례가 아직도 진흙탕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뭐 양당 모두입니다. 양당 소식 다 준비했는데 먼저 여당 소식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범여권의 서로를 향한 비난과 서로를 향한 총질이 시작됐습니다. 범여 내부 총질 점입 가경이라는 제목이 여러 조간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정치개혁연합은 일단 분노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에 정치개혁연합 측과 비례연대를 하기로 협상을 해왔는데 정치개혁연합 측이 민주당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상황이 됐기 때문이죠. 지분 요구를 했다. 우리는 지분 요구한 적 없는데 허위 사실을 민주당이 유포했다. 라며 정치개혁연합 측이 한때는 파트너였는데 민주당의 윤호중 사무총장 등에 대해서도 고발할 거다. 라고 강한 비판을 냈어요.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원외 정당 들러리 세우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천권 행사하고 있다. 우리 고발할 거다. 그러자 새로운 파트너가 된 시민을 위하여의 공동대표 최백은 교수,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당신은 영원한 국민의 법무장관이라고 말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시대 변화에 뒤처진 사람 중에 일부는 반대 진영 사람보다 더 추하게 변한다. 즉 정치개혁연합 측을 상대로 시대 변화에 뒤처진 것뿐만 아니라 저쪽 사람보다 더 추하다라고 굉장히 고강도의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거짓과 권모술수를 밥 먹듯이 한다라면서 사실은 정치개혁연합은 진보 진영의 원로들이 지금 포진된 곳인데 그곳을 향해서 거짓과 권모술수를 밥 먹듯이 한다라고 맞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한때 또 같이 연대의 대상이었던 민중당. 그런데 이 민중당도 배제가 됐죠. 민중당도 민주당을 향해서 버럭을 했습니다. 민중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버럭합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대통령도 김정은과 만세 부르는데 우리를 거부하다니. 종북이 무섭냐? 본인들이 종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요거는 살짝 좀 갸우뚱해지는 대목인데 어쨌든 민중당도 민주당을 향해서 버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통, 장통. 일단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일주일 딱 앞두고 여권은 서로 총질을 해서 정치개혁연합이 민주당을 향해서 그러니까 민주당과 파트너인 시민당이 정치개혁연합을 향해서 그러자 민중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이게 한때는 다 같은 편 아니었습니까? 지금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은 정당과 정치 세력이 네 군데예요. 정치개혁연대, 녹색당, 민중당, 그리고 이제 민생당도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개혁연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원로들이 모여 계시고 거기서는 여러 가지 지분을 요구하고 총선 후에도 계속 존속시키겠다. 정치 세력으로 존속시키겠다. 그런 입장을 발표하셨거든요. 정치개혁연합 우리는 일회용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녹색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중당도 마찬가지고요. 민생당은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우리는 요 일회용기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 의석을 얻고 그 다음에 총선 후에는 다 해쳐 모혈하겠다라는 건데 이 지금 버림받은 정당 같은 경우엔 우리의 지분을 좀 더 요구를 해주고 보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총선 후에도 우리가 존속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부담감 때문에 이런 분들하고는 안 하겠다는 거로 보여집니다. 이제 민중당이 이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종북이 두렵냐라고 했던 것은 본인들이 종북이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네. 종북 프레임이 두렵냐라는 것을 민중당이 민주당을 향해서 되물었다라는 것은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지 않은 상황이지요. 시민사회 원로들께 서운함을 안겨드리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마음의 빚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위원장님께서도 그분께 마음의 빚을 갖고 계신 건 아닌가요?
저는 그런 마음 상태에는 없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지금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렇게 전개되는 게 민망하다. 원로에게 서운함을 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공동선대위원장이면 이 과정을 다 알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의- 동의했던 거 아닙니까? 당연히 알고 내부적으로 협의했겠죠. 예. 근데 이낙연 후보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어휘를 우리가 딱 보면 민망하다. 뭐 어휘가 아주 그냥 중립적이에요. 그리고 아름답지 못하다. 예. 이 표현 저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뭐 왜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렇죠. 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아름답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전에는 그랬어요. 비난은 뭐 순간이지만 책임은 4년이다. 그래서 사실은 유성정당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옹호를 했었고 또 그 전에 또 굉장히 비판을 했었죠. 그런데 다시 민망한 수준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사실 이 유성정당과 관련해서 이제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이제 한 행태를 보면 예. 국민의 안주에도 없어요. 음. 무조건 어떻게 하면 선거에서 몇 석이라도 더 가져올까 그것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뭐 선거 기록만 다룰 수 있겠지만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양당 구도에서 결국 보수가 진보도 한쪽 찍으면 아무리 비난 뭐 지금 한다 하더라도 찍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지금 선거에 있어서 가장 국민들이 실망하고 그다음에 정말 추하다고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유성정당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미래통합당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내부 막 총질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예를 들어서 더불어 시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소수 정당 리스크가 엄청 큰 거예요. 왜냐하면 참여하는 정당들이 다 대부분 졸속 정당이거든요. 그러면 19일 날 뭐 공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0일 날 하겠다고 하는데 이틀 동안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서로 나눠 먹기씩 해서 졸속으로 후보자를 정하면 그 이후에 엄청난 파장이 있을 것이다. 지금 미래통합당과 관련해서 유성정당 또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이것 자체는 굉장히 국민을 무시한 처사고 과연 국민들이 유성정당에게 과연 표를 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 이낙연 선대상임위원장의 발언을 들어보면 좀 아리송합니다. 이렇게 비례연합을 하는 것이 민망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민망을 해서 이게 적절치 않다는 건지 민망하지만 그냥 하겠다는 건지도 헷갈리고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음의 빚이 없기 때문에 조국 수호 논란이 있는 분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건지 마음의 빚이 없지만 그래도 함께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아리송합니다. 없어요. 네, 없어요. 그냥 사실은 개인 이낙연은 있는데 저기서는 당의 입장이랑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저는 그랬다는 생각이 철저하게 좀 배제하는 느낌이 나죠. 왜냐하면 괜히 잘못 말하면 이 진영 싸움이라든지 이 어떤 프레임에 같이 갇히는 것을 스스로 굉장히 경계하면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김광석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래서 뭐라는 거야. 헷갈리죠, 근데 좀. 제가 볼 때는 시민을 위하여랑 뭐 같이 합하는 거는 부적절하다라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부분은 내가 관여하지 않다. 하지만 나는 주국 프레임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좀 어찌 보면 깊은 수일 수도 있고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좀 비겁해 보인다. 이런 평도 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